자, 이렇게 해서 만두의 기원이 제갈량의 설화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만두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자풀이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풍랑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갈량이. 네, 그래서 이 만두, 두는 이제 머리 두자니까 이 물이 이제 파도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받친다. 그래서 물구비만, 삼수변이 들어간 물구비 만자에 머리 두자를 썼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오고 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랑캐의 머리를 갖다 바쳤다 라고, 그래서 오랑캐만이라는 삼수변이 빠지고요, 밑에 벌레 충자가 들어간 오랑캐의 만, 머리 두자를 써서 만두라고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신을 속였다, 노여하시는 바다의 신을 속였다 라고 해서 속일만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식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 먹을 식자, 음식 식자를 넣은 만두 만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이 만두가 고려시대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만두를 본 조선 사람들이요, 꼭 무슨 인동초의 꽃 모양 같다. 네, 인동초를 한문으로 하면 쌍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쌍화탕도 만들고, 네, 그러죠. 그 인동초가 그 원료가 되는 건데,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꼭 만두처럼 생겼죠, 꽃잎이. 그래서 조선 사람들, 고려 사람들은 이 만두를 보고 쌍화라고 했고요. 이 만두를 파는 가게를 쌍화점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원을, 한문을 알아두시는데,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물구비만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두 만자, 음식식, 먹을 식자가 왼쪽에 붙어있는 만두 만자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어로 만두 만자도 쓸 줄 아셔야 되고, 머리 두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는 쌍화라는 말로도 만두가 불리어졌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된 한국에서는 밀가루 피에, 우리가 보통 밀가루 같은 걸 반죽을 해서 피를 만들죠. 거기에 두부, 고기, 두부, 채소 등 소를 넣어 조리한 모든 음식을 통칭해서 우리는 만두라고 하죠. 자, 밀가루가 영어로 뭘까요? 네, 밀가루는 F-L-O-U-R을 쓰시고 읽어볼까요? flour, flour.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를 빠르게 읽게 되면요, flower가 돼요, flower. 그러면 꽃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헷갈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OUR을요, 정확하게 내주세요. 네 글자로.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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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 그러면 밀가루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밀가루에다가 만두소를 넣는 게 아니라 밀가루 피에다가 넣잖아요. 피가 영어로 뭘까요? 피. 네, 이거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빨간 피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피는요, 이게 가죽, 껍데기, 껍질이라는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스킨을 씁니다. S-K-I-N. 네, 스킨. 이게 다 껍데기, 껍질, 피부 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 껍데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돼지 스킨. 네, 돼지 껍데기. 그러지 마시고요. 돼지 스킨. 피그 스킨. 네, 그러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밀가루 피라고도 하지만 좀 어색하시죠? 우리는요, 만두 만들 때 밀가루 피라고 하지 않고요, 만두피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두피는 영어로 뭐예요? 네, 만두가 덤플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덤플링에다가 스킨을 붙이시면 되겠죠. 덤플링 스킨, 덤플링 스킨. 네, 이 덤플링 스킨에다가 우리는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는 meat죠. M-E-A-T. 네, 덤플링 스킨에다가 또는 플라워 스킨에다가 미트를 넣고요. 그 다음 이제 두부인데요, 두부는
그 영어로 토푸라고 합니다. 토푸, T-O-F-U, 토푸라고 하는데 한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콩두자에다가 제가 부자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게 썩을 부자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부의 부가 썩는다고 하는 의미로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이 부의 뜻이 액체로 된 것이 모여서 고체의 상태로 된 것, 네, 그 응고된 상태, 또 부드러운 고체라는 뜻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요구르트를 유부라고도 하거든요. 유부. 네, 그래서 우유 유자에다가 썩을 부자를 쓰는데, 네, 이게 썩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콩을 응고시킨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라고 하는 문자가 썩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응고된다, 부드러운 고체다, 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두부의 의미도 콩을 응고시킨 것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아버지가 2명에 어머니가 1명인 것을 고사성어,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2명에 어머니가 1명이래요. 네, 그 뭘까요, 그게? 네, 두부 한모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예요. 두부, 아버지가 2명, 한모, 어머니가 1명. 네, 요즘 애들이 이딴 식으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웃으시라는 뜻에서. 네, 두부, 영어로는 토푸라고 하는데, 토푸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토푸는 영어라기보다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의 토푸라는 일본어가 그대로 영어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안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토푸, 두부라고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영어로 토푸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 덤플링 스킨에다가 플라워 스킨은 밀가루 피, 만두 피에다가 미트와 토fu, 그 다음에 채소를 넣어야 되겠죠. 채소는 vegetable입니다. V-E-G-E-T-A-B-L-E, vegetable, vegetable.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는다. vegetable. 네, 꼭 잘 외워두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입니다. 소. 소를요, 속을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라는 말이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만두의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내용물을 우리는 원래는 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가 올바른 표현이래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속은 거죽이나 껍질로 쌓인 물체의 안쪽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소는 송편이나 만두 따위를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속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두 속은 만두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므로 만두소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래요. 김치에도 마늘, 고추, 생강, 파 등 많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이 경우에도 김치소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소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fillings를 씁니다. F-I-L-L-I-N-G-S. fillings, 그러면 가득 채운 것, 뭔가를 안에다가 꽉 채웠다라는 뜻의 명사 형태거든요. 영어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소가 뭡니까, 소가? 네, fillings, 그러면 만두소, dumpling, fillings, 만두소라는 정확한 영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덤플링 스킨에, 플라워 스킨에 미트, 토fu, 베지터블 등 필링스를 넣어 조리한 모든 음식을 통칭해서 덤플링이라고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두는 원래 사람 머리를 본딴 음식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만두의 종류는 크게 3가지죠.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이렇게 3 종류가 있습니다. 자, 찐만두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 알고 계신 영어 단어입니다. 스팀 만두죠. 스팀 만두. 네, 찐만두라고 그래서 스팀, 그러니까 증기로 이제 만두를 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찐만두 그러는데,
영어로 스팀 만두라고 하셔도 좋고요. 스팀 덤플링이라고 하시면 더 완벽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찐만두는 스팀 만두예요. 덤플링, 스팀 덤플링이라고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군만두잖아요. 군만두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랬더니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군만두는 영어로 서비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쵸? 네, 서비스는 아니에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군만두는 원래 영어로 기름에 튀겼다라고 해서 fried를 씁니다. fried dumpling, fried. 왜 그 계란 후라이 할 때 그 후라이잖아요. 이 군만두가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한 2만원 이상 가량 많이 시키면 서비스로 나갑니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영어를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라는 이런 광고판 보셨죠? 그래서 물이 영어로 뭘까요? 그랬더니 셀프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니죠, 그쵸? 물은 water입니다. water, W-A-T-E-R, water인데 스스로 갖다 드세요 라는 뜻으로 셀프라고 이제 붙여 놓은 건데, 그게 영어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워터라면은요, 물만두는 워터만두냐? 네, 아닙니다. 자, 물만두는요, 워터만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물에 넣어서 끓인 거잖아요. 그래서 boiled dumpling이라고 합니다. 네, boiled dumpling. 보일러, 물을 끓이는 기기가 보일러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 끓인 만두라고, 그래서 물만두는 영어로 boiled dumpling, boiled 만두. 군만두는 영어로 fried 만두, 찐만두는 영어로 steam 만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만두는 영어로 dumpling, 이런 식으로 자꾸 영어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쓰셔야 됩니다. 이 군만두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연복 셰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요리사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요리사였었죠. 근데 일본에서 돌아가지고 이연복 씨가 식당을 처음 열었었는데, 군만두가 핵심 메뉴였대요. 짜장, 탕수육, 군만두, 이렇게 메인 메뉴가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군만두에 가격이 써져 있는 걸 보고 헐, 군만두도 돈을 받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저희 만두는 정말 파는 메인 메뉴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군만두를 안 시키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집에서, 한국에서는 요리 하나를 시키면 만두 하나씩, 군만두가, 그러니까 프라이드 덤플링이죠, 이게 하나씩 서비스로 나가는 게 이미 한국에 정착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정성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연복 셰프는 만두 사업을 접게 되었다라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만두, 네, 프라이드 덤플링, 원래 속재료를 만들고요, 만두 피를 빚고 한번 삶고 또 튀기고, 수제로 만드는 식당에서는 상당히 힘든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양산을 해내는 그런 군만두 서비스 때문에 이연복 같은 수제로 만들던 사람들은 멘붕이 오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네, 뭐 탕수육 같은 거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로 안 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안 주면 그다음부터 안 시키게 돼요, 그 중국집에. 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서비스로 항상 주셨기 때문에 돈을 낸다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니까요,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한번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아이디어를 같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